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좀 살만합니다. 그런데 또 태풍이 또 뜨거운 열기를 또 밀어 올린다 그러네요. 여전히 아직까지 이 더위가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더위도 우리를 많이 괴롭히지만 현재 상황 자체가 더 참 우리를 복장 터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뻔히 보이는 현실, 뻔히 보이는 상황들을 대해서 이걸 제대로 대처를 하는 게 집권 세력의 가장 저는 중요한 임무라고 봅니다. 국민 누구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이 국민을 살피는 것인데 글쎄요. 무조건 화만 내면 되고 경로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지금 이 의대 사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실과 여당 상당히 갈등을 보면 진정 누가 국민을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 편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예. 여러분들 아마 집안에 그 누구도 사실은 병원 신세를 안 지는 분이 없고 예. 지금 건강이 걱정 안 되는 분이 없을 겁니다. 자, 근데 당장요 지금 앰뷸런스를 불렀는데 오지도 않는다. 또 이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수술을 못 한다. 제 아는 지인이요. 자기 형님이 속초에 계신데 그 슬리퍼를 신고 가다가 이제 그 유리에 발이 찔렸대요. 근데 이 속초의 병원에 갔더니 여기서는 치료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가라고 하더랍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네. 겨우 봉합을 해서 서울까지 와서 수술을 받았대요. 근데 문제는 다시 돌아갔는데 드레싱을 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서울 올라가야 된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속초 쪽 병원에서는 드레싱을 안 해준답니다. 그 수술을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겪으면 지금요 이대 목동병원이 응급실을 주 48시간을 아예 문을 닫는 걸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뭐 그럽니다. 셧다운하기로 뭐 그 내부에서는 그렇게 뭐 네. 잠정 결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의사가 8명이 있는데 지금 거의 뭐 완전히 넉다운 상태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들은 뭐 야근 같은 거 하면 쉬엄다 하지만 의사들 야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산병원에 같은 경우에 이제 의사들이 하루 근무하면 36시간을 근무한대요. 네. 연속으로. 네. 근데 그게 여러분 36시간 근무하면 좀 중간에 뭐 쉬었다 하는 줄 아시잖아요. 네. 근데 5분도 못 쉰답니다. 그러니까 풀리 그냥 계속 수술이 돌아간대요. 근데 이 수술이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네. 그게 지금 6개월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의사들의 뭐 어떤 이기주의 뭐 이런 것도 그런 한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지금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의 지금 체력 이 자체가 그렇죠. 거의 다 지금 소진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공의가 13,000명, 뭐 이제 인턴부터 이제 레지던트 한 4년차까지 13,000명 네. 있다가 그 응급실에 그 배치돼 있던 그 사람들이 한 그 중에 한 500 몇 명 됐는데 네. 지금은 50명 10분의 1 수준이에요. 이 전공의 이탈 사태가 나오고 나서 90%가 떠났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전문의가 전공의가 이게 보좌를 해줘야지 자기가 제대로 펑션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공의가 없는 상태에서 전문의가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그냥 바닥이 난 거예요. 번아웃 네.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 건국대인가요? 충주. 네. 거기 7명 있는데 응급실 전문의가 7명이 다 사표 냈대잖아요. 참 근데 참 정부와 대통령실은 지금 문제 없다. 문제 없대요. 정상 가동되고 있다. 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사들 이야기 들어봤더니 의사 한 명 있는 것도 정상 가동이다. 네. 이렇게 보고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참 기가 막힙니다. 현실을 좀 알아야 될 텐데. 참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또 피해를 봐야 뭐 반성한다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이런 부분들을 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유능한 집권 세력의 역할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냥 글쎄요. 화가 나면 화를 내면 모두가 다 해결되고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해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문제가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 아니죠, 않습니까? 뭐. 예. 그리고 목적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목적은 똑같죠. 네. 근데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느냐가 지금 서로 다른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한번 귀를 기울여 보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글쎄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원래 예정됐던 30일 날
만찬, 즉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이 또 이 취소가 됐다고 그럽니다. 네. 참 기가 막힙니다.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 취소하겠다는 이야기도 당대표한테는 하지 않고 원내대표한테만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뭔 그렇게 자존심을 세웠겠다고, 뭔 그렇게 싫어서. 도대체 이 일이 지금 무슨 뭐 자존심 세울 일입니까? 아니 국민이 이건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 국가의 제1 임무가 뭐예요?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국가가 존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다. 근데 이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아닙니까?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 가치예요, 이거는. 여기 앞에서는 남녀노소 좌우 뭐 성별 지역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위고하도 없어요. 대통령 권한도 결국 이런 걸 하라고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위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어벤져스가 그동안 정말 이 윤석열 정부를 세우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기여와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보수 정권을 위해서 재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도 가슴 아픕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요 정말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따 저희가 자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먼저 몇 가지 좀 들어온 중요한 소식들을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맥메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당시에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삼성 장군 출신입니다. 이 맥메스터가요 최근에 이제 회고를 올렸습니다. 회고를 올렸는데 여기에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담겨 있습니다. 2017년 6월 달에 문재인 전 대통령 그때 이제 당시에 재임 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중에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방미를 해서 그때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문재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북한 김정은은 방어를 위해서 핵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 북한 핵은 방어를 위한 핵이다라고 북한 측 입장을 트럼프한테다가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 당시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하고 또 이런 이야기 나눴다는 거예요. 후세인이나 가다피처럼 김정은은 방어를 위해서 핵이 필요하다고 믿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펜스 부통령이 하도 기가 막혀서 문재인한테 이미 북한은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재래식 포를 보유하고 있는데 왜 핵이 필요하겠는가?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네들 공격하려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이 애둘러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바보같이 느껴졌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더군다나요. 이 북한의 ICBM을 쏘았는데 미국 당국은 이게 ICBM이다라고 이미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아직 도발에 사용된 미사일이 ICBM이라고 규정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난 모질이요. 난 모질이요. 그렇게 선언한 거죠. 그래서 맥메스터가요. 의용. 당신이 ICBM을 부르지 못한다고 해도 그 미사일 ICBM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아주 쫑크를 줬다고 그래요. 네가 ICBM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게 ICBM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다 봤는데 ICBM인데 네가 판단할 때 아니다고 판단하면 그게 아닌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고 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에서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재직 당시에 북한 핵은 자위용이다. 네, 그런 발언을 했죠. 네. 근데 그거는 북한이 1차 핵실험하기 전이었어요. 직전이었죠. 전이었어요. 근데 핵실험하고 나서는 노무현도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네. 근데 문재인은 이미 6차례 핵실험을 다 목도하고 나서도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김대중 전 대통령도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노무현도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자, 근데 문재인은 가서 이거 방어용이야. 이렇게 또 변호를 해줬다고 그럽니다. 참 이걸 들은 트럼프도 참 기가 막힌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참 이런 회고를 통해서 진짜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하나씩 공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국방부 검찰단이 정보사 국무원을 오늘
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이 군무원이 2017년도에 중국 정보요원한테 포섭돼서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는 겁니다. 2022년 이후에 유출한 건만 30건이고요. 확인된 돈만 1억 6천만 원을 받고 북한에다가 기밀을 유출했다. 군사 기밀을 출력하고 촬영하고 캡처해서 넘겼는데 이게 조선족, 즉 중국말을 하는 조선족인데 중국 정보 당국의 관계자라고 그럽니다. 야, 참. 근데요, 중요한 것은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간첩 혐의는 북한에만 그렇죠.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걸 이제 한동훈 대표가 예. 지금 적의 범위를 이게 외국으로 지금 외국으로 넓히죠. 규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범죄인도 이렇게 국가 기밀을 넘긴 경제인도 간첩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아니 버젓이 돈 받고 우리 국가 기밀을 정말 중요한 기밀들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놈한테도 간첩죄로 적용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형법에 결국 북한만 지금 적국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북한 아닌 제3국에 넘기는 것은 간첩죄로 의율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법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런 법이라도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요. 요즘 최민희 국가과기정보통신위원장 최민희 위원장이 오늘 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앞으로 이 의사진행 발언을 아예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냥 지 마음대로 회의를 진행한답니다. 이게 어제 그 김현하고 박정훈 의원이 한판 붙었대요. 예전에 김현희가 이제 그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안산에서. 네. 그거에 대해서 박정훈 의원이 이제 지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뭐 한판 대판 싸워갖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신상 발언을 오늘 박정훈 의원이 신청하니까 네. 발언을 못하게 한다고 이제 아예 의사 진행 발언을 아예 못하게 했답니다. 참 이런 독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개딸 독재네. 진짜 개딸 독재. 민주주의를 배웠다는 사람이 이렇게 의사 진행 발언도 못하게 민주주의를 제대로 안 배웠죠. 네. 북한에서 민주주의 네, 배웠는지 북한식, 중국식 뭐 이런 민주주의를 좀 학습을 했을 뿐이죠. 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 의대 증원을 놓고 이제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당 뜻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지금 30일 날 열릴 예정이던 지금 당과 대통령과의 만찬이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또 이제 이재명이 또 숟가락을 얹었어요. 네.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또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대표 회담이 지금 조금 삐걱거리는 것 같습니다.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장의 상황입니다. 현장의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먼저 해보고요. 장제원 전 의원, 뭐 친윤의 아주 핵심적인 의원이었죠. 일본을 간다고 그럽니다. 한 1년 동안. 그 유학을 간다고 그러는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고 또 인수위 때 비서실장까지 했던 그렇죠. 분인데 이렇게 중간에 일본으로 1년간 떠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렇지. 자,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당의 분열을 지금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예. 왜 그런 건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